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성화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가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담석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보니까 담석증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한 담석증 때문에 담낭을 제거한 사람도 많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담석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미리 담석증을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죠. 제가 오늘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미리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미 담낭을 제거하신 분들도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담낭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담낭이 하는 일은, 담낭의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 바로 밑에 있는 작은 주머니입니다. 우리 쓸개 주머니라 그래요. 쓸개 주머니. 이게 담낭입니다. 담낭이 하는 일은 이거예요. 간에서부터 만들어진 담즙을 저장했다가 한번 농축시키는 일을 해요. 왜냐하면 이 농축시켜야만이 이 담즙으로서 아주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농축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런 후에 이것을 담관을 통해 가지고 십이지장으로 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 담낭이 하는 일이에요. 담낭은 쉽게 얘기해서 간에서부터 받은 담즙을 저장했다 농축했다가 보내는 일, 이걸로 이게 담낭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자, 담석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담석은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자, 담즙이 담낭이나 담도나 간에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되는 것을 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담석에 가장 많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담도라든가 담낭이라든가 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담석증 환자가 상당히 많이 급증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현재 바로 지금 통계는 아니지만 몇 년 전 통계입니다.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의 이 통계예요. 그런데 2010년에는 담석증 환자가 한 10만 명 정도, 10만 명 조금 넘는 정도 숫자였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21만 명, 22만 명 정도로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이 늘었다니, 9년 사이에 2배 이상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2019년부터 지금 2023년 사이에 또 어떻게 늘었지는 아직은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담석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식습관이에요. 우리가 서양식 식습관으로 바뀌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담석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체중이신 분들은 담석증을 일단 위험하다고 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뇨 있는 분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담석증이 능가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담석증 초기 증상은 아무 증상도 안 나타나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기 때문에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돼요. 그것도 아주 우연히 발견돼요. 내가 아픈 통증 때문에 우연히 발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불편하니까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담석증 환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담석증의 종류는 제가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 담도에 걸리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비슷해요. 간하고 담낭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담관에 걸리는 것이 이렇게 담석증의 종류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이 담도결석이에요. 담도결석은 왜 위험하냐면은 간에서부터 이 담즙을 만들어서 담낭으로 보내는 그 사이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도 가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담도에 담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요. 담낭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담낭에 가기 전이잖아요. 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간에서 정상적인 담즙을 내보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간이 피곤하고 힘들고 해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자기 해야 할 대사 기능을 못합니다. 제가 간 얘기할 때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간이 해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대사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담즙을 제대로 못 보내줘요. 걸쭉한 담즙을 보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걸리게 돼요. 걸리는 것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돌처럼 단단해져가지고 이 담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막으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담낭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구멍 뚫어가지고 빼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거는 뭐, 나중 문제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담석증에 대한 증상을 좀 알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담석은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았어. 이제 그러면, 자, 첫째, 우리가 황달 증상이 있으면 담석증을 일단 조심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황달은 간의 문제예요. 정확하게 따져서. 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담석이 생겼다는 얘기는 간이 계속 대사작용을 못하고 걸쭉한 걸 끈적끈적한 걸 보낸 거예요. 간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황달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화불량이 옵니다. 소화불량이 오는데 일반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 오는 소화불량이 아니고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오는 소화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여기서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낭에서 담즙을 어떻게 해요? 농축시킨다 그랬어요. 이 농축시키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우리가 위에서 음식을 자 관략 꺼내가지고 꽉 조여가지고 주물럭 했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역류성 식도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위산이 나온다 그랬어요. 위산이 위로 치솟으면 식도를 태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주물럭이 끝났어.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돼. 내려갈 때 위산이 다 없어졌을까요? 안에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것이 밑에 관략근을 열기 전에 바로 담낭에서 담즙이, 이 농축된 담즙이 쫙 나와가지고 십이지장을 도포합니다. 만약에 이게 늦어지면은 나올 때 위산이 십이지장을 태워버려요. 그게 십이지장 궤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담낭에서 이 농축시키는 이 담즙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되다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소화불량이 오는 것이 여기서 위에서 자 우리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막 먹어가지고 내려가요. 그런데 이 지방을 분해는 십이지장에서 이 담즙액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지방을 분해시켜주지 못하면 속이 더부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담낭 안에서 농축된 담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소화불량이 오면은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소화불량이 오면 내가 담석에 걸릴 수 있겠구나라고 미리미리 예측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담석이 끼면요 고통이 상당히 심해요. 정말 내가 때로 부를 정도로 심해요. 그런데 그 전에 오는 증상이 있어요. 이 명치가 묵직해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위쪽 배가 심하게 통증이 와요. 그 다음에 오른쪽 날개축지 밑도 이제 통증이 와요. 어깨 통증도 오고 구토도 오고 발열 오한도 따라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깨 통증, 발열, 구토, 오한 이런 것은 꼭 담석증이 아니더라도 다른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의사한테 진찰을 받으세요. 가장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담석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하면 좋겠죠. 있으면은 거기에 대비를 가지면 되고 생기지 않았으면 미리 예방하면 되고 그러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뭔지 알겠어요. 담석이 뭔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담석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간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간에서 왜 콜레스테롤이 나오면서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건데 그런 설명까지 다 하려면 복잡하니까 그냥 생략하고 그냥 간이 끈적끈적하게 나오다 보면 담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제일 좋은 것은 이거예요. 담석증이 안 걸리는 것이 최고예요. 그게 대빵이에요. 제일 좋은 거야. 그럼 안 걸리는 방법을 오늘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규칙적인 식사예요. 아침, 점심, 저녁을 제대로 식사를 잘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일단 담석을 예방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간도 대사작용을 제대로 할 것이고 다 모든 것이 이제 순리대로 탁탁탁 돌아가요. 1, 2, 3 순리대로 돌아가요. 이렇게 되면 이게 담석이 예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좀 많이 드셔주세요.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어떤 일을 하냐면 특히 식이섬유는 간에 있는 지방을 닦아내는 데 일을 해줘요. 간에 지방이 많이 끼면 간이 일을 안 해요. 대사작용을 잘 못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단백질은 간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간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일과 채소를 좀 많이 드셔주세요. 근데 과일 중에선 신과일을 좀 많이 드셔주세요. 특히 레몬 참 좋습니다. 레몬 권장합니다. 레몬을 드시게 되면 그렇게 많이 하고 예전에 우리가 간 디톡스 할 때도 우리 레몬에다가 식용유 타가지고 마셨어요. 그렇듯이 레몬 참 좋습니다.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을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적당한 운동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간이 건강해져야 돼요. 간이 건강해지면 담즙산이 나올 때 좋은 담즙산이 나오기 때문에 담석은 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내가 그 전에 뒤척지게 식사도 못하고 제대로 못하면 나 혹시라도 이 담즙이 약간 끈적끈적한 게라서 좀 쌓여있지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들, 혹은 담석이 있긴 있는데 아직 그냥 수술할 단계는 아닌 상태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해결책을 보내드릴게요. 첫 번째, 그게 임실창에게서 나온 가시형건키 생즙을 꼭 드셔주세요. 자, 얘는 얼마큼 좋으냐면요, 간의 문제만 깨끗하면 돼요. 해결되면 돼요. 혹시라도 담석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가시형건키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꾸준히 먹어주시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담석을 녹여버려요. 내가 혹은 담도에 담석이 끼일 수 있어요. 한 절반 정도 끼일 수 있어요. 쌓여서 있을 수 있어요. 담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끈적끈적한 게 있으면은 내가 가시형건키를 먹으면 얘를 녹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귀를 뻥 뚫어져 버리면 괜찮겠죠? 예,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키토 올리고당을 권해드립니다. 얘는 동물성 식이섬유예요. 그런데 얘가 아주 잘하는 일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면역력을 일단 높여줘요. 내가 담석이 낀다는 얘기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면역력을 높여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을 열심히 청소해줘요. 간의 지방을 열심히 닦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플 맥스라는 종합 비타민을 권해드립니다. 이 종합 비타민 안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간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일을 해요. 간세포가 활성화되고 막 돌아가면 모든 게 다 정상화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트리플 맥스를 권해드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담낭을 제거하신 분들이 계셔요. 이미 병원 가가지고 이미 제거하신 분들은 이 담도하고 이 관도를 연결시켜가지고 간에서부터 12장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시켜놨어요. 담낭을 띄워버린 상태로. 그러다 보면 간에서 담즙이 나가는데 이것은 그냥 담즙만 나가요. 담낭에서 농축시킨 담즙은 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불량도 오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제가 꼭 권해드리는 것이 참효소를 권해드립니다. 이 참효소는 정말 담낭을 제거해가지고 지방을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탁월하게 좋으니까 제가 참효소를 꼭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담석증은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간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식사라든가 이런 것이 간을 튼튼하게 하면은 담석증은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담석증을 예방하고 혹시라도 담석증이 왔다 할지라도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가시형건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담석증은 예방할 수 있고 담석증은 여러분한테 정말 이겨내갈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영상에서 담석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